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쯤 편안히 쉬고 계실 텐데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논어에 나오는 아주 좋은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양 프로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조삭비, 여조삭비, 여조삭비라는 그 글인데요. 이 글을 말 그대로 하면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수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새가 알에서 깨가지고 이제 좀 커지면 좀 날개가 깃털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공룡의 비행을 하기 전에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 계속 이렇게 합니다. 뭐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해요. 애미가 먹이를 이제 갖다 주면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날개짓을 합니다. 이게 날개 이제 심도 키우고 그 다음에 날개 하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어미새가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어미새가 앉았다가 어미새가 날라서 그 옆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용기 있는 새가 날라서 어머니 있는 그 옆에 있는 나무에 가서 앉습니다. 첫째 비행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약한 놈은 날르다가 거기까지 나무까지 못 가고 땅에 떨어져요. 그럼 또 어미새가 그 옆에 가서 자꾸 그 옆에 있는 대로 또 자꾸 부르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좀 날르다가 또 좀 높은 데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날갯짓을 이렇게 연습하고 나서 이제 비행을 합니다. 이게 날아갑니다. 이쪽에 여조삭비라고 합니다. 여조삭비, 여조삭비, 여조삭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한다면 배우기 공부하든지 사회든지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힌다. 이번에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도 뭐 하버드 가서 하버드에서 무슨 과학 공부를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공부지만 이 넓은 세상에 날개짓을 하고 날으려면 한쪽 날개만 잘라도 이게 날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쪽 날개가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꼬리가 또 이렇게 이제 방향도 틀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양쪽 날개가 해야 되는데 한쪽 날개 한쪽에만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상 넓은 천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잘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정당의 대표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도 익히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나 우리 시청자의 자녀분들도 이렇게 여조삭비라는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가 날르는 연습을 하듯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혀져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익혀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문제없이 잘 풀고 잘 넘어가는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 된다고 하니 배운 뒤에야 내가 부족함을 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을 땐 자기가 부족한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나선 내가 그동안 참 많이 부족했구나. 또 이런 거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람이 배우지고 익히지 않고 보면 세상에 보이질 않아. 모르니까 보이질 않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어 하기편에 여조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여조삭비라는 말이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수없이 자주 날갯짓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배우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한다. 날갯짓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배우기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맹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열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맹자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그 학자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공부시켜 큰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공부가 다 끝날 때도 안 됐는데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공부를 다 마쳤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즉시 부엌에 칼을 갖고 들어와서 그 배틀에서 배를 짜다 배를 그 길게 짜잖아요. 뭐 몇십 일 동안 뭐 몇 달도 짜잖아요. 그 배를 짜는데 그 배에 이렇게 그 실이 있는데 그 배인데 거기를 칼로다가 딱 그래서 자릅니다. 맹자가 옆에 있다가 맹자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배를 공들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짜던 배를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왜 자르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며 짜던 배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내가 이 배틀에서 배를 짜던 오랫동안 짜오던 배를 이 자르는 거 중단 자르는 거고 똑같다. 알겠느냐 이놈아 이런 거죠. 맹자는 그 길로 다시 밤중에 집에서 돌아가서 학문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큰 학자가 되어 공자 다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됩니다. 공자 다음에 맹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 맹자는 항상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가난하고 집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배 짜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았으니까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다. 어려움이란 새로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려움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도 모으고 사업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오래가고 그리고 보람 있고 그것이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루에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얼마나 이 컴퓨터, 저 인터넷 이쪽에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합니까?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이 파고 들어가면 아주 한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요, 이거 다 컴퓨터에서 움직여지는데요. 이 컴퓨터에서 해서 자료 받아서 자료 보고 그거 자료 발췌해서 원고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충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했다가 끝난 다음에 다시 편집을 해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그 지워버릴 거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 방송 나갈 분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요건 단순한 요거지만요, 이 세계는 컴퓨터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터넷의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이냐, 소극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글을 쓴 찰스 다윈은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 좀 더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할 적에는 강한 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다 이게.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는 다른 사람같이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서 천재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매일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다. 영화에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체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체인지, 이게 바꾼다, 변화, 이게 저 체인지인데요. 체인지는 CHANGE입니다. CHANGE. 이게 이제 체인지인데요. 그 끝에 그 G를 갖다가 G를 빼고 오다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체인지가 찬스로 됩니다. 그 G를 체인지 변화해서 G를 빼고 C로 바꾸면 CHANCE 이렇게 되면 기회,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달라요. 체인지는 G 하나 들어가고 G를 빼고 C를 바꾸면 CHANCE면 찬스가 됩니다. 찬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쳐야 그 가는 가운데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 사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거 가당치도 않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난 관계 없는 일 이렇게 그걸 고개 돌리고 눈을 감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 당당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살아온 날이 중요한가, 살아갈 날이 중요한가? 살아온 날이 중요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한가?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저 머무르게 될 뿐이다. 변화하려고 가려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처럼 버나드 쇼의 그 유명한 묘비의 그 쓴 글 거기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버나드 쇼의 그 묘지에 그 묘비에 쓴 글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예, 자기가 지난 걸 후회하면서 쓴 얘기죠. 내가 괜히 우물쭈르고 시간만 보냈다. 그러니 결국 와서는 이렇게 됐구나. 나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비석 비문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명을 뭘 쓸 게 있겠냐. 뭐 특별한 것도 없지 않냐. 뭐 남달리 그래도 공부하고 현대건설에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서 억지로 끌려가서 시의원도 해보고 또 인선청장도 구청장도 해보고 또 국회도 나가봤지만 사실상 내가 볼 땐 만족하게 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나 우리 그 친구들 만날 때 얘기할 때 내가 죽으면 나는 묘비에다 별로 크게 쓸 게 없어서 먹다 자다 죽다 이렇게 써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크게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래도 권 청장은 그래도 지역사회 일도 하고 그래도 많은 게 남긴 게 있었지 않느냐. 자기들이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나와 있는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이럴까 저럴까 망설만 하다가 이렇게 요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차게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게 된다. 물이 막 흘러내려오다가 그 밑에 크게 웅덩이가 파지면 물이 그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웅덩이 찰 때까지는 물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다 차야 다시 물이 그 알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상처만 남을 뿐이다.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이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자신을 핥히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데 어떤 이는 물이 구덩이를 채워 넘쳐 흐를 때까지 마음을 다 잡아 재기를 노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구덩이에서 물이 찰 때까지 그때 기다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거기서 탈피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세한도를 그린 조선시대 붓글씨의 추사 김정희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3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 참판까지 잘 나가다 모함에 빠져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추사 김정희 그 그림을 잘 그린 그 분 있잖아요. 그는 삶의 구덩이에 빠진 한탄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가는 벼루만 해도 알려지기는 10개가 그 벼루 먹가는 그 벼루가 10개가
밑창이 뚫어져 밑창이 나왔다는 거예요. 밑창이 붓은 천자루가 달아서 뭉개졌다는 거예요. 천자루가 아니 벼루가 그 먹을 가는다고 갈아줘 얼마나 그 갈았으면 그 벼루가 밑창이 뚫어지게끔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벼루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가 됐다는 거예요. 뭐 내가 볼 때는 10개는 과장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 벼루에다 먹 갈아서 글씨 쓰는 일을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안동고 씨는 집안 내 그 서당이 있어서 거기서 그 한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고 권신의 자손만 그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부스었습니다만 벼루가 그 먹으로 갈아서 그게 밑창이 난다. 그건 좀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제가 뭐 몇 년 좀 이렇게 해봤지만 뭐 그냥 그대로 조금 달았죠. 조금. 이게 추사 김정희 씨가 제주도 가서 귀양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귀양살이를 전남 강진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약용이 귀양을 갑니다. 그것도 뭐 그 당시 당파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귀양 가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역경과 시련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민심서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여러분들 다 학교 날짜 배우셨죠. 목민심서 경세유표는 큰 대작과 수많은 저서를 남겨 후대의 삶의 지표를 남깁니다. 그렇게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양 가서 완전히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아주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 정약용 같은 사람은 글을 써서 목민심서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책을 남기고 경세유표 등 그 이외에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 정약용 아닙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은 글도 잘 쓰지만 또 그림도 참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새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또 노력을 이렇게 하시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더 많은 거기서 그 구덩이에서 어렵고 힘든 이 구덩이에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조삭비 새가 나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날개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날라서 비행을 한다. 이렇게 비행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되시기로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한자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조삭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오전 아침 방송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신데 집안일이고 밖에 일이고 보실 일 있으면 보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은 몸도 좀 쉬시고 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준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